오늘의 한마디, 짧은 총평부터 한마디 해주실까요? 줬다 뺏는 게 아프다. 명언이십니다. 줬다 뺏는 게 아프다. 아프다. 주말에 좀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줬다 뺏은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있고 또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오늘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오늘의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안 할래요? 안 기분이 할래요. 상했습니다. 안 할래요. 기분 상했어요가 오늘의 한마디신가요? 네, 예. 장이 있다면은 그냥 말을 아끼고 조용히 쥐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반등하면서도 외국인들 반대쪽에서는 외국인들도 한 몇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같은 이제 한 외국인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왠지 올라가면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오늘은 승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에휴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이제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오늘의 패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거의 다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다 이제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 아니나 그러니까 지금 타코가 이제 먹히지도 않아요. 네, 맛있긴 하죠 타코는.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원하는 타코는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연준에서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보니까 이제 그 클래리티 법안 네.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또 살 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통과가 될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쪽 주장은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빨리 돼야 네.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더 많이 사줄 것이다. 금리, 그렇죠. 시장 환경에 이게 우호적이니까 빨리 통과시키자. 요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거밖에 없대요 지금. 뭐 할 근데 것인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해상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연계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저 어떻게 좀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잘해줄게 내가 그리고 얼마까지 보고 왔어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적으로 타결시킨다. 예, 이건 그거밖에. 김민수 대표님의 감이 네. 저보다 더 좋습니다. 네. 아니 그거 말고는 좀 가만. 지금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거의 대통령급이잖아요. 거의 막 몰고 나가서 지금 다 뭘 하는데 하나도 안 먹혀요. 그러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다가 걔 또 5%대까지 이제 10년물이 슬금슬금 가게 되면 시장이 또 경기 읽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 그 채권 자경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전에 그 영국이었었죠. 그때 총리 그 바뀌고 그 유럽의 막 피그 사태 그때 재정난 나왔을 때 그때 그럴 때부터도 금리 막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제 정치인을 바꿔가고 그런 쪽들의 변화가 여기서도 시작되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쏙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편하지 않죠. 네. 그래서 채권 자경단 얘기가 슬슬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주연 대표님, 이런 미국과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앞에서 이제 다른 대표님은 이 정도를 넘어서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넘어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인 거죠. 네, 바람인데 일단은 뭐 한 5% 정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5%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지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으로 만약에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이제 발작적인 쇼크나 그리고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앞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용인을 할까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쨌든 미국이 부채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 부채가 상당한 상황에서 이 10년물 부채 금리가 그렇게 5% 이상까지 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이
이 행동을 취하려고 할 텐데 그게 뭐가 될지는 과연 앞서 말씀해주신 뭐 클래리티 법안이 될지 뭐 저는 감이 그 정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나마 좀 상상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일단 뭐 유가 정도만 조금 이제 안정화를 시켜주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좀 확전되지 않는 선에서 좀 잘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지금의 변동성이 확장되는 거는 좀 막아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 장기 국채 금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이것도 같이 움직여줘야 네.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도 같이 좀 영향을 받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한 7월 말부터 한 0.1, 0.2 이렇게밖에 장기 국채 금리가 안 올랐거든요. 근데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둘만 좀 많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7월 말을 좀 기점으로 해서 둘이 이제 그 국채를 좀 사줬잖아요. 같이 어쨌든 미국에서도 좀 구원투수로 나서주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본도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변동성을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뭐 엔캐리 트레이드라던가 뭐 이런 우려들을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장기 금리가 튀면은 항상 좀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었고 버블이 붕괴된다라는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 패턴이 항상 이제 장기 호황 거기에 금리 급등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형태였었고 지금이랑 비슷한 뭐 과거에 한 두세 번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공통적으로 다 비슷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은 계속 좀 요 흐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딱 같은 이 시기에 여기 나와서 했던 말이 결국은 이제 키가 자본 공급자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이제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 우리 시장 빠지고 그리고 좀 안정화되면은 우리 시장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기대를 했던 게 이 금리가 그래도 4.6까지 초반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0년물이. 그래서 이제 좀 투심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좀 배팅하는 물량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좀 내용들 때문에 좀 아쉽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거에 뭐 두세 가지 사례들, 뭐 버블 붕괴했던 사례들 이때랑 결정적으로 바뀐 게 결국은 지금은 캐펙스의 조달 주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자금 조달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옛날에는 다 이제 영업 현금 흐름 안에서 빅테크들이 투자를 했었다면은 뭐 이제는 뭐 이제 제3자의 자본을 끌어다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더 하나요? 일단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추가로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 혼자 너무 싶은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안 너무 좋아.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계속하세요. 잠깐 숨고르기 하고 계시면 계속하세요. 계속. 네. 말이 너무 많다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이주연 대표님 팬들은 계속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계속하세요. 이제 조금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고 김민수 대표님 또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니까 오늘 시장 동향,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오르다가 줬다 뺏는 시장이었나요? 아니 그게 궁금합니다. 다 별로 안 좋았어요. 동양은 무슨 동양입니까? 서양도 지금 안 되는데 무슨 그래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오늘은 짧게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금리를 이기는 건 EPS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마 여기서 이러다가 5%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긴장하다가도 지금 당연히 조정받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펀드멘털 뛰어나다. 그래도 우린 돈 많이 벌 것 같다. 그런 쪽들은 항상 조정받다가 또 번쩍번쩍 일어나는 게 시장의 특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그런 쪽으로 보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다 그냥 빠졌습니다. 일본 대만 다 밀렸고요. 거기다가 오늘 수급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게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다가 이제 쭉 빠졌고 갑자기 개인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 변화가 나오는데 제가 가끔 이제 그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수급 동향들 보게 되면 지금 오늘 1조 3천억까지 제가 본 거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다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개인들 들어오니까 여기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장중에 수급 볼 때 현물이나 뭐 선물 이거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주식 선물 27만 개가 매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주까지 그래도 살살살 주식 선물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 정도도 못 참지 그러면서 또 주식 선물 매도가 두룩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정강 후약이 됐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이 또 미니 옵션 만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 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선 우리 포지션 짜놓은 거 이거 오늘 좀 챙겨 가야지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또 강화시킨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인데 이제 내일부터나 이제 재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약간 다시 파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시장이 다시 쭉 밀렸다가도 살살살 돌아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수급 쪽에서도 지난주에는 거의 7, 8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반대 쪽에서는 인정 못해 끌어내리는 쪽도 있다라는 쪽들이 있어서 지금 맞붙어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만만하게는 안 올리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싶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나머지 때에 근데 특이한 게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렇게 보는데 더 할까요? 그냥 끊을까요? 계속 해주시죠. 계속 해주세요. 네. 왜냐면 아우. EPS 상승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요 특징 종목 말씀해 주시면 그 중에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없는데요. 아, 여기 없나요? EPS 아무튼 일단 오늘 상승했던 섹터는 해운 쪽이 움직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 뜨고 딱 일어나서 눈에 띄는 거는 SCFI 해운업 운임지수죠. 네. 그게 쭉 한 8%인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같은 날 해운 조각이 딱 좋겠네라고 하는데 훅 들어가는 모습들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쪽들은 좋을 때 팔죠 항상.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주 오늘 강했는데 뭐 조금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또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지 누군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미군 철수 그리고 또 북핵 인정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경고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또 그런 쪽들인데 물론 중간 선거 앞두고 뭔가 이제 자기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항상 괜히 그 북한 가가지고 친한 척했던 그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북한도 지난번에 한번 싱가포르 때 그때 한번 당했죠. 네. 그래서 거의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손을 내밀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선 일단 그냥 테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정유 쪽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유 쪽은 미국 주식 하세요. 그게 좀 제일 단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들에서 기판 쪽은 그래도 좀 강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기판 쪽도 그래도 쇼티지가 나는 쪽이기 때문에 보고 있고 특히 금융주는 금리 쪽 수혜 아닙니까? 그래서 보험 쪽도 그래서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광통신은 그나마 미국 쪽에서 계속 또 CPO 관련된 쪽에서 좋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좀 강했던 것 같은데 하락 쪽은 딱 그거예요. 지금 2차 전지, 뭐 자동차,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쪽들은 다 성장주죠.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이런 느낌 그런 쪽인 것 같고 사운드 죄송합니다. MLCC는 좀 올랐다고 삼성전기 그거 올랐다고 그렇게 끌어내리는 것 같아서 차익 매물 좀 나오는 과정인 것 같고요. 조금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나오는 것 같고 원자력은 이제 빌 게이츠 선생님 가시니까 바로 또 흔들리는 것 같고 인터넷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거 발표됐죠.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들. 그래서 KT, SK텔레콤, 카카오인가요? 이렇게 3파전인가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거기서 들었는데 재료 노출? 아이고 참 뭐 맨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수급상으로 봤을 때 대표님 보시기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와줘야 우리 증시가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이 팔았어요. 한국 증시에서.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올해 들어서 140조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차트 보게 되면 거의 이렇게 수직 급락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수급이건 뭐건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야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거 좀 들어온다고 해서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끌어내리던 쪽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짜증이 나네요. 그럼 개인들의 매수로는 상반기처럼 랠리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좋은 수급은 그거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제 조만간 이제 8월 달 말이나 이제 9월 달까지 해서 우리 예.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사주 매입 한 몸이 되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주가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그때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핀다고 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기다 매도를 했어요. 그다가 같이 해서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매도하고 그게 끝나면서 이제 살짝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미리 팔아놨어요. 없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세게 한다. 이들이 어떤 전략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 많이 비웠는데 자사주 매입 세게 하네 그러면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은 탄력들이 훅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바램입니다. 개인적인 바램. 네. 그렇게 되면 공백 상태인 외국인들 입장에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의외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은데, 근데 그만큼을 보여줄 것이냐, 그만큼의 이제 뭐 지금 미국에 있는 뭐 샌디나 아니면 마이크론 이런 쪽까지 비슷하게 해줄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수급 쪽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지켜봐야죠. 주주환원 쪽은. 네. 오늘 1부에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님께서도 주주 환원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가셨는데 역시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삼성전자 살려줄 거는 지금 주주 환원이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을 저희가 이건 바램입니다. 이게 좀 돼줘야 외국인 수급도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내리게 시작이 될 것이다. 네. 그러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까 싶으면서도 이게 또 매물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몇 층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많이 계셔서 이게 올라가면 또 매도가 나오고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연 대표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코스피 7천에서 8천 사이에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물리신 개인분들이 워낙에 여기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7천부터 특히 7,500부터 8천까지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뭐 6천이나 요 밑에서는 당연히 하방 지지가 되는 물량들이 쌓여 있는데 7천에서 8천 사이엔 또 매물대가 엄청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매물을 다 좀 받아내고 끌어올려 줄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요거를 다 받아내고 끌어올려 주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좀 리스키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탄력도는 계속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팔려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해주신 뭐 주주환원이나 뭐 이런 좀 뭔가 강한 뭔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박스권의 상단을 이 구간에서 좀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하방에 대한 걱정은 상대적으로 저는 덜 하는 게 일단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자금들 좀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한 6천 선에서 바닥은 확실히 좀 잡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단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EPS가 이제 금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EPS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장이 그 금리를 이길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건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미국 증시에서 되게 특징적인 게 빅테크 기업들이나 기술주들 좀 많이 빠졌었는데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뭐 이런 메모리 기업들은 또 괜찮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모리 기업들이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성장주 오늘은 좀 다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성장주의 논리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할인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이제 성장주가 불리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한테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샌디스크가 이번에 그 지난주 인베스팅데이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그 판매 물량의 절반을 이제 그 플로어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단을 좀 잡은 적어도 이 밑으로는 안 팔겠다라고 하는 가격을 설정한 그 물량을 절반 이상을 채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최저 가격을 좀 보장해주겠다라는 계약들이 많이 좀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어쨌든 뭐 금리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뭐 오르든 말든 이게 좀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에 대한 방어막이 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물가 상승 국면일수록 좀 미리 확보해둔 가격이 좀 실질 가치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아마 지금 뭐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뭐 어제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좀 상대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삼전닉스한테도 당연히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만큼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하방을 이제 꺾일 걸로 이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조금 덜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샌디스크 얘기를 해주셔서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께서 샌디스크 준비해 오신 내용을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사주 매입을 샌디스크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네. 앞서 각도기 지점장님도 이런 얘기 하셨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EPS를 부악 끌어올리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볼까요? 일단 버스타인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에 기본 가정의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샌디스크가 얘기했던 실적과 관련해서 똑같이 보게 되면 연매출 15% 성장, 매출 총이익 GPM 80% 유지, FCF 마진 50% 이상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는 얘기죠. 이걸 본다고 하게 되면 50%만 적용해도 지금 누적으로 FCF가 1,000억 달러죠? 이거면 네. 1,049억 달러, 1,0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빼고 3년 동안 이게 이 무시무시한 돈들이 다 이제 뭘 하게 되냐? 배당보다도 자사주 매입엔 소각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더 큰 상황들이죠. 미국 기업은 오히려 그게 가장 돈 많이 벌었을 때 우리가 하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금액으로 봤을 때 주당 지금 이제 1,500달러에 매입한다. 그러면 주식 소각하는 게 발행 주식 수가 47%가 줄어서 EPS 상승은 수익 증가가 없어도 돼요. 알아서 쫙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예. 이건 가정인 건데 가정인 이 거죠? 정도까지 가정이 가능하다라는 네, 네. 거죠. 네. 그럼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달러까지 목표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죠, 약간. 그렇게 돼도 발행 주식도 한 24%가 감소하고 EPS는 31%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사주 매입한 소각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저희가 얘기하는 품귀 현상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쪽에서 그러면 회사도 경영진도 좋고 또 인센티브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이런 과정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메모리 업체들의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서 실적의 정점은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뭐 증가율로 보게 되면 약간 뭐 둔화가 돼서 2027년, 2028년 막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들이 오래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들은 막대하기 때문에 이걸로 매입해서 수확한다 그러면 가치는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저희가 이쪽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그런 쪽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이클 지속성에 대한 신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쪽에서 그래서 자꾸 지금 EPS가 왜 주주가치 환원과 함께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또 뭐 지금 합리적 가정만으로도 상방신호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라는 쪽에서 그냥 이게 샌디스크 아시잖아요. 시총해봐야 350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 가지고 쭉 덩치 큰 형님들은 이제 딱 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그러면 보고 느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이닉스 회장님이 좀 요즘 바쁘세요. 좀 다른 일로 개인적인 일들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내 가치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순간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네. 아니 저만 보더라도 그냥 샌디스크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미국 증시로 좀 이동하는 흐름이 많이 보여요. 이주연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대거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국내 반도체 ETF도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거 안 하고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개인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아무리 막아봐도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증시가 메리트가 있고 좀 매력도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처럼 삼전닉스가 계속 끌고 가는 그러면서 엄청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은 좀 지금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여력이 이전만큼 돌아오긴 좀 어렵다라는 걸 판단을 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외국인이랑 기관한테 의존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있는 매물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주주 환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다 끌어올리기 어려운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몇몇 섹터나 그리고 몇몇 대장 종목이나 이쪽으로 많이 압축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 게 좀 현명하겠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미장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YSA 같은 그런 정책의 영향은 없을까요? 정책의 영향도 당연히 뭐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불안하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전만큼의 좀 탄력적인 시세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이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부디 국내 증시가 상반기 같은 영화를 바로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시 기업들이 주주 환원도 좀 잘해주고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그런데요, 요즘에 이제 중국 증시도 많이 보더라고요. 이 과창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게 유니트리가 이제 8월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로봇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김민수 대표님 자료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난번에 CXMT가 상장되고 저희 금요일 날이었나요? 거기가 시총이 800조까지 가더라고요. 그날 8% 올라가죠. CXMT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1200조, 1300조 거의 다 따라잡히겠어요. 이러다가. 예. 네. 선행 PR로 보니까 24배, 하이닉스는 4배, 4.5배? 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기분은 안 좋아요. 예, 근데 이번에 유니트리는 8월 19일 내일입니다. 과창반 상장이 확정되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그 싸움이 나올 것 같아요. 유니트리가 들어와서 혹시나 좀 더 이제 강하게 부각받는다. 그러면 로봇 쪽들이 어차피 로봇 쪽들은 성장주의 한 축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위축받아요. 오늘도 그래서 가다가다 누르르 밀렸었죠. 그런데 유니트리 발이 달렸어요. 그래서 유니트리 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상장 후 총 주식수가 4억 주인데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으로는 609억 그러니까 약 한 13조 정도쯤 돼요. 크죠. 근데 이게 유통물량이 전체 주식의 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또 그들의 또 중국 짜요 이 정신 있죠. 가자 하고 해서 막 또 올려가게 되면 혹시나 유니트리가 강하게 움직인다. 이게 우리나라에 그러면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이쪽으로 봤을 때 저는 호재일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높은데 왜냐면 저희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 아닙니까? 유니트리는 벌써 뭐 밸류체인과 함께 세팅이 다 됐고 거기다가 가격이 2천만 원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게 그 정도 가치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중국은 북미나 해외로 못 나와. 그러면 그쪽은 우리가 담당할 거야. 그러면 가치도 우리가 같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일단 초기에는 주가 탄력과 변동성인데 아마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1분기에는 약간 순이익이 많이 위축됐다가 2분기 때는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한 35에서 40%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뭐 조정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감소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보니까 슈퍼맨로 그들 이거는 그냥 붙인 거고 원래 초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초인 그래서 뭐 갑자기 좀 멍하는데 뭐 무슨 저게 영화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고 제자리 점프가 2m래요. 이러면 야 저기 액추에이터를 뭘 갖다 썼나 싶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들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최고 속도 12.6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맞죠? 문과 모건스탠이라고 읽어보냈어요. MS니까 맞죠? 그런 쪽으로 빠르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소속이라고 하시죠, 그냥. 네. 오. 저 이과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문과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이런 쪽 읽어보고 있으면요. 네, 그래서 좋은 거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지금 이제 중국 휴머니즈 산업의 밸류에이션 기준점으로 자리 잡는다. 이런 쪽에서 일단 아마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이제 휴머니즈 로봇 관련된 쪽들의 어떤 밸류 쪽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겠느냐는 쪽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엔 액추에이터, 감속기, 센서 같은 쪽들이 센서는 그냥 단순하게 촉각 센서가 있고 시각 센서도 있겠죠. 카메라입니다. 그런 쪽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다시 한번 또 계속 이어지는 이 관련된 밸류체인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들어가는 쪽의 반대적인 입장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로봇 산업의 휴머노이드 산업 발전에서 가장 병목 현상이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의 이쪽들을 얼마큼 갖춰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쪽들은 또 얘기하는 게 뭐 일본, 대만, 한국 이런 쪽으로 약간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요즘에 뭐 SPG 같은 경우도 좀 단단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내일 금리를 뚫고 유니트리가 끌고 쫙 올라올 수 있을지 그거 한번 또 보고 내일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가는 안 여쭤볼게요. 뭐 우린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액추에이터, 감속기, 센서 이 중에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유니트리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있어요. 있는데 실제 경쟁력이 있나요? 왜냐하면 중국이 웬만한 걸 자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나오면 유니트리 상장하고 우리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 뺏겨가는 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나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조사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쉬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저를 알려줬다. 납품하게 되면 네. 이제 어차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우리 유니트리 납품한다. 이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력은 처음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되게 말을 아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차피 납품은 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그쪽으로 턴하다 보니까 납품하는 건 우리 기술력 인정. 하지만 중국 유사라든가 중국 뭐 유명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렇게 바뀌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시장 동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스페이스 X 상장할 때 한국의 우주에 대해서도 막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스페이스 X 자체가 지금 비슷해요. 유통 주식수 되게 적은 양으로 시가총액 크게 상장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이러면서 사실 별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로봇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차이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었으면 조금 수혜주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좀 확대된 모습이었을 텐데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왠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밸류체인도 그들 중심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세컨 벤더나 아니면 좀 후순위겠죠. 그런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정도까지 보고 그냥 저희는 밸류가 제일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밸류로 와 유니트리가 끌고 간다고 이런 쪽들이요. 네. 네. 그럼 이주연 대표님은 국내 로봇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오히려 중국 말고 미국 밸류체인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밸류체인에 좀 독립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어쨌든 미국도 계속 좀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결국은 한국의 기업들이 좀 대부분이고 미국 내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최근에도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로봇 기업들 다 불러다가 이제 또 논의한 적도 회의한 적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너무 로봇 발전이 빠르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논의를 했던 그런 회의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테슬라는 사실 옵티머스 로봇을 만드는데 중국의 밸류체인에 상당히 많은 의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 외에 비중국 기업의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밖에 지금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정해지거든요. 이미 상반기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사업 그거 계획서 다 제출을 해라라고 그 현대차에서 이 공급사들한테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업 계획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정해서 올해 안에 좀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벤더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들 그쪽에 지금은 주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뭐 여기 있긴 한데 네. LG랑 뭐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서는 사실 뭐 중국에 대한 뭐 유니트리 관련주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보시는 것보다는 요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오, 대체로 뭐 현대차 이름 들어가 있고 LG 이름 들어가 있는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젠슨 황 장녀가 LG 데이터 팩토리 방문했다. 이게 로보틱스의 뭐 거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젠슨 왕 선생님과 뭐가 피지컬 A가 엮이면은 별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누구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저희 알아서 잘 할게요. 그냥 그만 모든 거는 그냥 네. 예, 너무 자주 오셔. 이제 아주- 작년까지 오시냐고요. 거기서 기대감 붙으면 또 고생해요. 그냥 그때 또 팔아야 돼 하다가 그냥 훅 떨어지면 또 못 팔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쪽인데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그래도 왜 젠슨왕 선생님하고 손잡고 할 때 그 조그만 뿌띠한 거 있죠. 거기서 그 로봇 이렇게 해서 LG 클로이드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보면은 그건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LG는 하드웨어 쪽으로 쭉 가겠다는 쪽들 그리고 거기 나온 뭐 다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뭐 LG 노텍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밸류체인 들어가 있고 LG 전자는 당연하고 여기서는 엔비디아의 그 로봇 훈련 시스템 뭐 제슨 토르 뭐 아이작 이런 것 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만남. 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제 그러면 LG가 지금까지는 클로이드라고 하는 로봇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성은 뛰어나죠. 근데 약간 저희가 사람이 이게 의자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단 그래서 걸어가는 게 더 요소요소에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얼만큼 잘 휴머노이드화 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지 저희도 마음이 급해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의외로 주말 사이에 본 거보다 보니까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휴머노이드 쪽에서 더 확실히 영상 나온 거 보니까 더 빨리 들어갔더라고요. 뭐 거의 제비추 아니 그 뭐죠? 확 돌아가 이거 예. 네. 그거 예. 제비돌기. 제비돌기일까요? 예. 이제 발음도 안 되네요. 제비출인지 뭔지 하여튼간 예. 그렇게 돌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하나씩 둘씩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만 완성된다고 모든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산업이나 아니면 가정용이나 그때그때 맞게 이 트레이닝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맞춰서 보여주니까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 쪽은 이제 많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성장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씩 둘씩 이제 출하량돼서 이제 진짜 기업들의 투입이 돼서 이제 기업들의 효율성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코스트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공하겠죠.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까 뭐 누가 와서 사면 물릴 수 있고 로봇이 뭐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언제 나와요? 그럼 지금 사지 말라라는 의견이신 거죠? 매매는 됩니다. 빠지면 매매는 돼요. 왜냐면 빠지면 매매가 빠지면 네. 매매한다. 네, 매매는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시키지 마시죠.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제 예. 느낌상 김미수 대표님의 의견은 이러한 것 같다라고 확인을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오지 마.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와서 좋은 성과 내주세요. 네. 네. 그러면요 시간상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김미수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 상승세 원자재 준비해 오신 거를 오늘 또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꼭 못하면 다음 날 주가가 급등하더라고요. 못해야 좋은 건가 그럼?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냥 해주시죠. 그런가 보다 하고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온 동향 보게 되면 탄산리튬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쪽들이죠.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탄산리튬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약간 올해 요거까지 보게 되면 고전에도 약간 고점에서 흔들흔들하다가 이제 쭉 빠졌죠. 그런 쪽에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봤을 때는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원자재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요즘에 이렇게 싹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오라 원래 이런 거 보게 되면
2차전지 쪽들도 약간 들썩들썩하긴 하는데 이제 지금은 됐고 금리 또 코스닥도 좀 올라왔잖아. 던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현실은 탄산리튬이 올라오고 있다. 한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소재가 좋습니다. 예, 물론 셀보다 소재 쪽들이 조금 더 탄력 받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일단 다 성장주는 다 흔들렸기 때문에 요 추이는 한번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쪽들이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럽 노선에 들어가는 SCFI 쪽들이죠. 그런 쪽에 중국 쪽에 들어가는 컨테이너선 해상 운임 쪽으로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쪽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선물로 선물로 되다 보니까 이거 거래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쭉 급락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쭉 털어놓은 모습들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좀 최근에 오늘도 HM 이게 흠 잡을 데 없이 쭉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나 뭐 STX로 그린 로직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약간 이런 경향들이 조금 더 가게 되면 또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리, 현물 가격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현물 가격들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톤당. 그래서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쪽이 왜 강한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력 설비 쪽들 이쪽들이 계속 또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는 강하다라는 쪽들이 나오면서 이게 좀 바뀌는 게 좀 특이하다. 그래서 한때는 막 금, 은 이런 거 봤잖아요. 요즘은 구리가 더 구리지 않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구리지 않다. 네. 네, 이지원 대표님 결국에는 뭐 상품이든 뭐 뭐든 간에 결국에는 금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금리와 관련해서 꼭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금리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제일 좀 중요하고요. 안정화되는 걸 좀 봐야 되고. 근데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유가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부채라던가 뭐 채권 발행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라던가 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유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큰 거는 미국의 재정 적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 5개 빅테크 기업들 합친 회사채 발행 규모가 한 5개월 정도 만에 한 1,600억 달러 정도 지금 발행이 됐는데 미국의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한 규모가 최근 1년 동안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거의 이제 2조에 가까운, 2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재무부가 지금 발행하는 국채가 훨씬 크거든요. 빅테크 기업들보다. 그래서 약간 좀 범위는 이쪽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 재정 적자가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앞으로 금리를 이제 올려서는 안 되는, 금리를 더 올려서는 안 되는,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은 금리를 결국 이길 수 있는 건 성장률이라고 아까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률을 지금 결국 끌고 가는 건 AI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결국 좀 압축을 해야 되고 좀 포트폴리오도 이제 압축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해야 되는 대상은 되게 명확할 것 같아요. 정부의 투자랑 그리고 정책 이게 좀 몰리는 그런 섹터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로봇도 포함이 될 텐데 AI 쪽들, 뭐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그리고 피지컬 AI라던가 그리고 반도체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 이쪽들 그 우리나라로 좀 지정해서 본다면은 코스닥 관련해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더 세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눌림시에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을 지금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대장주 한두 종목씩만 이렇게 좀 구성을 하셔도 충분히 시장 수익률은 좀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앞에서 구리구리가 구리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금은이 좀 올랐잖아요. 금은에 네. 대해서도 좀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근데 이쪽은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쪽들이 좀 움직인다 그래서 다시 금을 살까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금에서 뭐 금 갖고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가치를 가지고 보존하는 수단 쪽에 하나라는 쪽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금을 산다 아직 그 정도의 현금 여유가 있다면은 저라면은 딴짓하기 딴일 하겠습니다. 금으로 해서 꽉 채우는 것보다 지금 한때는 한번 사이클이 좀 지났고 그래도 약간 지금 밀리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금 다시 매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참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산에 만약에 투자하는 자산에
10% 이상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런가 보다라는 쪽에서 그냥 관심 있으시면은 그냥 뭐 조금 지금 정도쯤에는 자리는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저점대를.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어차피 금리 확인돼야 원자재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차라리 금리 때문에 오히려 주식이 더 밀린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는 그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제 막 금리도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증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굉장히 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 조언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민수 대표님, 이 투자 조언을 이 매주 고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뭘까요? 되게 어색하게 예, 홍보를 시키시네요, 저한테. 최대한 많이 엮어봤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십니다. 네. 뭐 예고 예전부터 지난주부터 왜 저 사람 멤버스 뭐 이거 그 한다며 그런데 네네네.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말 사이에 영상 찍고 뭐 수급 관련된 데이터와 함께 또 종목들 나열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오늘장 포인트라고 보낸 것 중에서 딱 그건 있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비중 줄이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가격이 28만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 여기서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요 자리에선 줄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건 잘했어요. 그런 건. 예, 그죠.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 수급 분석, 네. 단기 차트 분석은 거의 신이세요. 그래서 오픈도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 저희 옆집 분이시고 아랫집 예 선생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그 유료 강연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정말 꿀 같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네. 멤버스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밑에 자막 나가고 있는 거에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충분히 얻으실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